자, 여러분 쉬고 잘 들어오셨습니까? 자, 7교시 수업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집단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잠깐 했어요. 그죠? 예, 집단 안보는 지금까지도 약간은 유효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 이르렀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 전쟁 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억지라는 말은 이제 방지한다. 전쟁을 안 일어나게끔 억압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말고 그럼 전쟁만이 안보와 관련된 것이냐? 그게 아니다. 또 다른 안보의 개념을 좀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인간 안보. 자, 이거는 이제 탈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1990년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가 되죠. 지금 러시아 및 여러 이제 연방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이 강대한 공산주의 정권들이 이제 동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가 무너졌어요, 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서로 대립 질서 이게 바로 냉전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난 이후 겉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당극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가 이 이후 세계화와 더불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공산주의 국가 중에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이 우선이 되냐, 중국이 힘이 이제 더 커지느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현대 사회에 어찌 보면 다시 또 다극화 시대.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로 와 있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름이 탈냉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때는 이제 뭐 전쟁이 표면적으로 크게 뭐 전면전이 붙는다거나 이런 위험성은 드문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국제의 어떤 안전을 말하자면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안보의 특징은요. 일단 우선 핵심이 바로 뭐냐면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공포로부터 자유. 자, 공포를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도 우리에겐 참 공포이지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를 놓고 본다면 정말 이게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도 공포이지요. 그쵸? 한동안 또 우리는 에이즈 같은 것들이 공포였었고요.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테러 이런 것들도 공포일 수가 있어요. 그죠? 테러.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 공포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민주화되지 못한 정치 체제,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동안 공포 정치를 했었었죠. 자, 요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니면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도 쭉 우리가 봐왔었는데요. 지금도 집단적으로 학살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자기와 종족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뭐 박해를 한다거나 그럼 이제 박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인간 안보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 자, 그다음 궁핍인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것이 곧 궁핍이자 동시에 공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피, 가난, 이런 문제들이 현대사회에 굉장히 세계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안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되게 세계 이제 유엔 개발 계획이라 그래서 UNDP라고 하는 이런 기구에서는요. 이제 인간 안보 개념의 7가지 범주를 설정했다 그래요. 밑에 보면 유엔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7가지 주요 범주를 보면 다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경제 안보는 당연히 뭘까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자, 그다음에 식량 안보는 기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김승권이라는 옥수수 박사 이런 분들이 막 굉장히 그 품질 좋은 옥수수 같은 것 대량종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옥수수 농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좁게 생각하면은 아프리카를 위한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이게 세계의 평화를 위한
어떤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강안보, 그렇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나라만 잘 막으면 될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막아내야 될 질병이다 생각을 하면 그렇죠. WHO를 중심으로 각 나라들이 예, 여러 나라들이 자원들을 총동원을 해서 이 질병을 막는데 예, 뭐가 부족하면 서로 보내준다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마스크가 부족하면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의료진이 부족하면 의료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경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예, 개인 안보는 바로 폭력과 범죄로부터 자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치안이 좋아요. 그래서 뭐 밤늦게 이렇게 다닌다는 게 그렇지 뭐 엄청 두렵다 이런 느낌을 아직은 덜 받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밤에 다닌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7, 8시만 되면은 그냥 거리가 깜깜해지고 안 다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늦게까지 거리를 그냥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종 범죄나 폭력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잘 안정화되지 않고는 한 개인이 편안해야 사회가 편안한 거고 사회가 편안해야 세계가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일을 해보시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예, 그 안보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공동체 안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의 어떤 목적을 위한 나의 행동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 안보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정치 안보는 예, 민주주의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기본적인 인간 권리 행사의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안보, 식량 안보, 건강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 안보 정도로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예, 안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들을 설정했던 것이 유엔의 유엔 개발 계획 인간 발전 보고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게 everyone's business라고 하는 이게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집단 학살의 문제도 나오고요. 뭘까요, 이거는요? 예, 법의 공평성도 얘기할 것이고요. 인종차별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뭘까요? 그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쵸? 어, 세계와 소통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쵸? 그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삶 이런 것들이죠. 그 영어 여러분들이 영어를 쭉 읽어보시면 대충 그런 내용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범주를 나눠보자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휴먼 시큐리티 인간의 안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집단안보 이렇게 요건 전통적 안보 개념이죠. 예, 그전에까지는 그냥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예, 다양한 행위 주체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보라의 개념은 그냥 각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로 아주 소극적으로 머물렀다면 지금은 예, 모든 세계 구성원들의 편안한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 안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여 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국가 안보는 예, 보호 대상이 국가와 국익이다. 자, 그러면 예, 국가는 3요소가 국가의 3요소가 예, 국민, 영토, 주권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보호해야 되고 이것이 위협받으면 안 되는 가치가 국민, 영토, 주권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 안보는 그것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자, 그래서 개인, 그쵸, 개인. 예, 개인이 곧 국가의 구성원이기도 하니까 이 개인이라는 폭을 확 넓혀놓으면 그 안에 사회, 그 개인이 속한 사회, 국가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 개인의 생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까지도 예, 보호와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안보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안보의 특징을 보면 그렇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문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무슨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쵸? 이거 뭐 정치적 자유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딱딱딱 구분이 되고 서로 간에 어떤 뭐 침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경계가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 아까 왜 원으로서 맞물려 있었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상호 의존성. 자, 이거 뭐 뭐니 뭐니 해도 사전적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전적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예,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않도록 교육하고 예방하고 예, 뭐 계몽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고 비용으로 따져도 그것이 훨씬 적게 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 인간안보의 특징 이거는 뭐 사실은 예, 뭐 국가안보랑 별반 차이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예,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보편성과 더불어 예, 이 모든 범주와 목적들이 서로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상호 의존적이고 예, 사전적 예방이 보다 중요하고 당연히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가끔 우리가 국가안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은요, 그 속 안에 속해져 있는 개인의 희생을 가끔 음, 무시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끔 국가 안보만을 얘기할 때는 전체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도 희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그랬을 때 나왔던 굉장히 나쁜 사례가 히틀러의 나치즘이었고 이런 거였고 결국 그게 또 전쟁으로도 가고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국가 안보가 갖는 허점이라 그럴까, 맹점이 뭘까 생각하면 그 안에 개인이 무시되거나 희생되는 것을 정당화해요, 국가 안보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야 된다. 개인의 어떤 인권, 개인의 가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그 안보의 개념이랄까, 그쵸, 이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죠. 모든 인간 중심.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할 거냐, 인간을 위할 거냐, 라고 하는 기로에 서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시기일 때, 옛날에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이 무시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정당화되었다면, 이제는 많이 갈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갈등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 예, 국제안보 질서를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제가 띄워놨습니다만 국제안보 질서의 전망은요. 이게 이제 르완다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종족 분쟁 뭐 이렇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지도로 드렸습니다만 각 지역이 지금 분쟁이 없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곳곳에서 지금 분쟁거리들이 나오고 특히 아프리카 쪽을 보면 영토 분쟁과 더불어 종교 분쟁과 더불어 민족 분쟁, 뭐 다음 분쟁까지 분쟁의 모든 요소들이 거의 그냥 망라되고 있는 대륙이 어, 아프리카가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르완다 같은 곳에서는 후투족과 투치족, 이게 서로 종족이 다르다 그래요. 사이에 종족 분쟁으로 어마어마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그쵸? 특히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곳이 또 이제 이 아프리카 한 나라 이름인데요. 라이베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가나도 여러분 샘 오치기 뭐 이런 사람 때문에 가나를 잘 알 텐데 부패한 정부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예,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났네요. 예, 자원 분쟁 이런 것으로 무정부 사태에 이른다거나 해서 정말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프리카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소보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예, 요 지중해 흑해 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코소보 내전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여기는 민족과 종교적인 문제가 얽힌 문제. 자, 요거는 짧은 시간 안에 일일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탐구해오라고 하는 탐구 주제로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카슈미르 분정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자, 여기도, 하여튼, 종교, 왜냐면 인도는 힌두교고요. 카슈미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교 및 종족 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이 이쪽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몰려들어서, 이번에 또 우리가 이제 이른바 시오니즘으로 또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어쨌거나 이제 막 전 세계로 2000년 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1970년대부터 이제 쏙쏙 모여들어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예, 그동안 한 2000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자기 땅인 것처럼 살아온 2000년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유대 민족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다 인근이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아랍인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전쟁이 터지고 뭔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 그래서 우리가 한때 어떤 말들이 나왔느냐면 3차 세계대전은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터진다, 중동에서 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 그래서 난민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예, 어떻게 보자면 타국으로부터 심각하게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고립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쪽 지역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부터 먼저 띄울 걸 그랬어요. 그죠? 아프리카 주요 분쟁 지역은 뭐다 할 거 없이 지금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르완다도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전쟁이 아닌 기타 등등의 인간 안보 개념으로, 예, 우리의 어떤 그 요소에서의 불안, 공포,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강도 분쟁이라고 한다 그래요. 저강도 분쟁. 예, 이게 뭐 전쟁 같은 경우는 고강도 분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여기 이제 막 국가 대 국가 사이를 우리가 이제 이른바 전쟁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뭔가 또 전쟁적 수준일 것 같기는 한데, 거기 국가는 아니고 폭도, 범죄 조직, 게릴라, 테러 단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저강도 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 단어 키워드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다? 예, 인간 안보가 어떤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 안보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고강도 분쟁이라 할 수 있는 전쟁을 말고 이제 인간 안보적 개념에서, 그쵸,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사태를 우리가 저강도 분쟁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국가 이익이 아니라, 예, 그때그때의 주제가 달라요. 종교, 인종, 자원 등으로 다양하다. 근데 이 저강도 분쟁의 특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옆에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 여기 보면 소년병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군인이라고 하겠어요? 군인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슬람 테러 조직을 생각을 해보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적인 도덕과 규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하여튼 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웃겨요. 대포, 핵무기가 아니라 여기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소총이나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칼처럼 이런 재래식 무기에서 개개인적으로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잔혹하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한참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 이 저강도 분쟁의 특징이, 좋겠어. 주체가 이런 국가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 조직이나 폭도나 테러 분자들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국가가 아닌 다양한 뭐 인종, 종교, 혹은 자원 이런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까 군인이 아닌데 또 이렇게 전쟁 비슷한 상황으로 서로 싸우는 거니까 전투 요원과 비전투 요원의 구별이 확실치 않고, 그쵸? 그런데 재래식 무기에 의한 거는 훨씬 더 좀 잔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상상력이 좀 가닿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게 이제 저강도 분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고강도 분쟁인 전쟁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특히 국제사회는 이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탈냉전 이후에 보다 더 중요해지고 그 개념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인간안보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안보의 대표적으로 이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테러리즘과 대량의 살상무기 같은 것들이다. 라고 본다면, 이제 테러 행위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그쵸? 예, 테러 행위. 특히 테러 행위의 대표적인 그 뭐랄까 상징적인 종교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그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 문명의 충돌. 예, 특히 기독교 문화권과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사람은 이제 이슬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테러 행위, 지금 현재까지 보여지는 테러 행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그럴까, 동기는, 예, 종교,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권 사이의 어떤 충돌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종교 간의 화합을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9.11 테러로 무너지는 쌍둥이 빌딩 이런 것이잖아요. 현재, 여기 이제 핵 문제도 있긴 합니다. 핵 문제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의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그쵸. 훨씬 더 이제 그렇게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이죠. 사이버 테러. 예, 그래서 이런 거의 유형들도 여러분이 한 번쯤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인터넷 문화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이긴 한데 엠번방이나 이런 기타 등등은 테러 수준일까요? 단순 범죄일까요?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는, 세계는 이제 인간 안보의 시대다. 예, 그래서 인간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좀 속도 상하고 그러네요. 또 개학이 일주일 늦춰져서. 어제 어떤 학생 하나가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 우울증 걸리겠어요. 학교 가는 것이 이렇게 그리울 줄을 몰랐어요. 우리 다 그런 심정이죠. 그죠?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동안. 그래서 지금 드러난 뭐 클럽 간 사람들의 문제만 좀 잘 수그러 들어서 더 이상 등교 계약이 연기되지 않고 20일 이후로는 여러분의 얼굴을 제발 좀 보고 수업을 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때 만나요. 안녕.